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브라인 칼럼은 인재 채용 문제입니다. 회사가 좀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 채용을 해야 되죠. 일단 채용할 때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창업하면 요 채용 시점이 대부분 요쯤이에요. 여기까지는 오고 요 정도 되면 요때쯤 이제 직원이 필요합니다. 이때 직원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때 직원 들어오면 회사가 힘들어져요. 이때는 직원을 뽑으면 안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자기 혼자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예,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감이 온 다음에 요때 직원을 뽑는 게 제일 낫고요. 그래야 뭘 시킬지가 이제 생각이 나고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다음에 생산 시스템을 이제 만드는 게 두 가지라 그랬죠. 그래서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시간 빼내는 게 사람한테 맡기거나 기계한테 맡기거나 사람한테 맡기는 게 이제 조직을 만드는 거고 기계한테 맡기는 게 옛날엔 공장 만들거나 지금은 IT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이쪽입니다. 이걸 하는데 요 이제 사람 뽑는 게 제일 고민인데 사람 뽑는 방법이 제가 이제 그 칼럼에는 삼성그룹 신입사원 채용 공채를 분석을 해본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쭉 해봤더니 보통 이제 일반직하고 기술직으로 나뉘어져요. 그래서 일반직이 보통 이제 화이트 칼라, 기술직은 블루 칼라도 있지만 블루 칼라보다는 뭐 퍼플 칼라 뭐 요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전문직이죠. 예, 전문직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 기술직 뽑는 건 사람들이 크게 어렵게 생각하진 않아요. 왜냐하면 여기는 스펙이 정해져 있으니까 개발자는 뭐 해야 되고 뭐 디자이너는 뭘 해야 되고 엔지니어는 뭘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스펙이 있으니까 그거 할 줄 아는 사람을 뽑으면 돼요. 근데 일반직은 일반적인 사람을 뽑게 되니까 여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지?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. 이 생산 시스템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요 안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. 그죠? 어제 이제 설명드렸는데 여기 세 군데입니다. 그리고 요 안에 보통 이제 생산직은 요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술직들은 대부분 요 안에 있습니다. 요 안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나머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사무직에 해당하고요. 사무직들을 자세히 보면 대부분은 요 자리에 있거나 요 자리에 있거나 요 자리에 있거나 요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. 그럼 여기서 할 일이 뭐냐면 고객하고 소통하는 일을 해요. 이 사람들이. 고객이 이 경험을 잘하게 하거나 이 경험을 잘하게 하거나 이 경험을 잘하게 하거나 이 경험을 잘하게 하고 그런 경험들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사무직이고요. 제가 보니까 보통 뭐 경영기획 전략 파트가 있는데 경영기획 전략 파트는 사실은 이 시스템을 돌리는 걸 보조하는 겁니다. 전체로 보면 이 비즈니스 시스템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잖아요. 그럼 이 밑에서 얘를 서포트 해주는 게 이게 이제 경영 파트나 기획, 뭐 전략 이렇게 되는 거예요. 나머지 사람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런 거고요.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마케팅, 뭐 홍보 PR, 마케팅, 홍보 PR, 전시, 컨벤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마케팅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이 동네입니다. 영업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 동네. 그리고 이제 CS가 이제 이쪽 동네에 해당하고 그 기술직들은 이제 요 안에서 제품을 통해서 고객과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제품 개발을 하는 거죠. 예, 제품 개발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웹이나 뭐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디지털을 통해서 고객하고 접점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됩니다. 잘 보시면 그러면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? 고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고객이 좋은 경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. 사실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사람들도 결과적으로 상품을 통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니까 이 직원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 하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.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, 이 커뮤니케이션을 그냥 하는 건 내가 몸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지금 시스템을 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요 자리에 지금 다 그 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처음에 혼자서 한다 그랬죠.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고객하고 소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던 일들을 직원한테 하나씩 맡기는 겁니다. 내 대신, 오너 대신 고객하고 소통을 해주는 사람들이에요. 그 다음에 이거를 시스템화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일단 오너가 요거를 시스템화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 시스템을 돌리는 일이니까 이 사람이 조금 성장하려면 결국은 요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하는 게 또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.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관리하거나 운영하거나 하는 일을 해야 돼요. 요 두 가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면 되는 겁니다. 요게 이제 기본 덕목이고요. 그 외에 필요한 게 기술적인 역량이죠. 예.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사무직이면 컴퓨터는 다룰 줄 알아야죠. 그죠?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은 소통 능력이고
이걸 제가 간단하게 뭐 맑게 알아들을 수 있으면 된다.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시스템 관리라는 건 결국은 관리 능력이고 관리라는 것은 일단 자기부터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제 몸 다룰 수 있으면 된다. 자기 몸 관리할 수 있으면 된다.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합니다. 요게 되면 되는 거예요. 이 두 가지 역량을 체크를 하는 건데 소통이라는 게 잘 보시면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말할 줄 알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읽기하고 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요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인터뷰하는 게 이제 이거 하는 거죠. 인터뷰할 때 뭐 그 사람의 뭐 이력이나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 말귀를 잘 알아듣나? 이해력이 있나? 이거 체크해야 돼요.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하나? 그거 체크하는 겁니다.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. 그 다음에 읽기 쓰기는 글을 요즘 말하는 문해력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뭐 써 있으면 그거 제대로 읽고 이해하느냐 쓰기는 글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느냐 요거가 체크가 돼야 돼요. 얘가 안 되면 뽑으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관리 능력이라는 건 결국은 뭐 이거는 이제 시스템 관리는 와서 배워야 되는 거지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. 자기 관리라는 게 결국은 시간 관리하는 거, 시간 관리를 잘 하느냐, 그 다음에 할 일 관리, 이것도 뭐 시간 관리랑 비슷하지만 자기가 일을 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, 요 두 가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. 보통 면접에서는 이 자기 관리는 체크가 안 되죠. 근데 예를 들어 면접 시간이 늦었다라든지 뭐 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 일어나는 걸 보면 얘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. 그런 걸 하고요.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역량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게 플러스 의지예요. 이 사람이 회사의 방향에 공감을 하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느냐. 다시 말하면 대표의 얘기를 따라줄 생각이 있느냐.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. 이 의지가 없으면 이 사람도 뽑으면 안 돼요.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덕목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의지라는 게 이제 회사의 방향성하고의 공감을 하느냐. 뭐 이런 거죠. 그러면 태도를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느냐는 채용할 때는 사실은 일단 면접할 때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이 두 가지에서 태도가 이게 사실 태도입니다. 태도와 인성이 여기서 나타나요.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게 태도와 인성이거든요. 예. 근데 그걸 좀 까보면 소통을 잘하는 사람은 태도가 좋은 사람입니다. 잘 보시면. 남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그다음에 자기 관리, 자기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요 두 가지가 되면 기본적으로 그게 태도와 인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뭐 사람이 착하냐 나쁘냐 뭐 이런 건 우리가 체크하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이런 걸로 파악하는 거예요. 근데 뭐 저 사람이 사기꾼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는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.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겪어봐야 되는 거죠. 요게 이제 기본적인 체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그 채용 프로세스 얘기를 하잖아요. 그죠? 채용 프로세스는 반드시 신청을 받으면 첫 번째 면접을 하고 두 번째 면접이나 뭐 테스트를 하겠죠. 그리고 여기에 인턴십 수습 3개월 이건 반드시 요즘은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채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3개월 기간 동안에 일단 면접에서 체크했던 거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 3개월 전 3개월 내내 보는 게 아니라 앞에 한 일주일이면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판가름이 난다. 2주일 안에 체크를 하고 한 달 내에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2달 정도는 더 본다.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. 그 포인트고요. 나 같은 사람 절대 없는데 자꾸 나 같은 사람 찾게 되는 거는 내가 아직 시스템이 세팅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. 뭘 시켜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거거든요. 지금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가 정리가 되면 그 자리에 어떤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요 일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굳이 나 같은 사람 안 찾아도 됩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채용 얘기를 오늘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시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또 마치겠습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